손흥민의 절친이 또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올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팀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이 많았던 호이비에르인데요. 호이비에르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유럽의 다수의 빅클럽들이 호이비에르를 노렸죠. 맨유, 갈라타사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벤투스, 심지어 친정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러브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이비에르가 선택한 팀은 예상 외였습니다. 히얼 위고를 외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호이비에르가 마르세유로 간다. 그는 토트넘에서 마르세유로 이적했다. 마르세유가 토트넘에 지불한 이적료는 1,400만 유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빅클럽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마르세유로 간 이유도 밝혔는데요. 호이비에르는 마르세유 데제르비 감독과 이야기를 한 후 마르세유 이적을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마르세유를 선택한 이유는 역시나 감독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뢰였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원래 토트넘의 전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붙박이 주전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요. 준수한 수비력과 볼 운반, 활동량을 뽐내면서 3선에서 토트넘을 이끌었습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토트넘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했죠. 토트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평가되었고 차기 캡틴 후보로 급부상하기도 했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토트넘에서 165경기를 뛰며 주축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시즌 만에 입지가 크게 달라진 게 문제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새 사령탑으로 오고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선수에게는 감독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3선 미드필더에게도 탈압박 드리블 스킬과 전진 능력을 원했습니다. 중원의 파페사르, 비수마 조합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레 호이비에르는 주전에서 밀려났죠. 시즌 초반만 해도 호이비에르가 이들과 경쟁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후반에는 약간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자신이 지속적으로 출전할 팀을 원했기에 토트넘 탈출을 고려했는데요. 때문에 지난해 여름부터 이적 시장에서 꾸준히 오르내렸던 게 사실입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이지만 1995년생으로 아직 에이징 커브가 올 나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전술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맞는 전술에서 뛴다면 기량 자체는 여전합니다. 이를 데제르비 감독이 호이비에르에게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호이비에르를 노렸던 빅클럽들은 선수 뎁스가 두껍습니다. 때문에 호이비에르를 당장 붙박이 주전으로 뛰게 할 가능성을 낮죠. 당장 토트넘에서도 출전 시간 문제로 불만이었는데 또 같은 문제를 겪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마르세유에 리강 재패를 목적으로 팀을 만드는데 데제르비 사단은 선수 뎁스가 비교적 얇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마르세유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데제르비 축구의 전술적인 잠재력이 호이비에르의 흥미를 끌었을 겁니다. 데제르비는 창의적인 축구 스타일로 유명하죠. 이탈리아에서 보기 드문 공격 전술가입니다. 일단 빌드업 플레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호이비에르에게는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짧은 패스와 포지션 플레이를 즐겨하는데 데제르비 축구에서 호이비에르의 역할은 빛날 수 있는데요.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통해 공을 점유하며 빌드업을 시도하는 축구입니다. 실제로 호이비에르가 콘테의 축구에서도 이런 역할을 잘 맡았죠. 3선에서 경기를 컨트롤하게 하면서 상대팀의 압박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제르비는 조직적인 수비를 추구합니다.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길 바라는데요. 공을 잃었을 때 빠르게 수비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수비수와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공격 공간을 줄이는 데 집중하길 바랄 테죠. 이런 데제르비의 전술에서 자신이 붙박이 주전으로 뛸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을 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실 저도 호 장군이 잘 됐으면 하는 팬으로서 자신을 중용하는 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로마노의 보도보다 더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이비에르는 지난 2020년 사우스햄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이 쓴 이적료가 약 270억이었죠. 이번에 마르세유 이적료로 로마노가 215억을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는 호이비에르의 이적료가 2천만 유로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58억의 이적료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우 기뻐할 이적 자금이 예상됩니다. 호이비에르는 손흥민의 절친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도 그리워할 겁니다.
손흥민은 100호골을 기록한 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호이비에르와의 에피소드를 언급해 화제였습니다. 솔직히 득점 상황에서 슈팅을 쏠 마음이 없었다. 근데 바로 뒤에서 호이비에르가 때려라고 소리치더라. 그 소리가 정말 컸다. 그 소리 덕분에 편안하게 공을 감아쳤다. 좋게 감겼고 나 역시 공을 차고 나서 공이 아름답게 감겼다고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호이비에르가 아니었다면 손흥민의 아름다웠던 100호골을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손흥민의 100호골의 상대팀이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이었던 것이 또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호이비에르가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에게 때리라고 과감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스날전에서 손흥민이 원더골을 넣었을 때 호이비에르는 머리를 감싸지고 크게 놀랐는데요. 저거리에서 저렇게 감아찰 수 있는 손흥민의 능력에 감탄했죠. 그런 걸 현장에서 목격하면 먼 거리에서도 손흥민에게 과감하게 때리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호이비에르까지 떠나는 모습을 보니 토트넘의 세대 교체 흐름에 이제 손흥민만 남겨지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와 함께 정이 들었던 토트넘의 팬들도 느끼는 포인트가 많을 텐데요. 특히나 포스테코글루 부임 이전까지는 주전으로서 맹활약했기에 팬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도 아쉬움과 그리움, 감동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2천만 유로는 결국 큰 수익이 되겠네. 하지만 호이비에르는 그리울 거야. 그는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 굳은 일을 다했어. 다른 감독 밑에서 다른 스타일의 진정으로 헌신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지. 그가 잘하길 바래. 나는 그가 수년 동안 받은 비난이 정말 싫다. 그가 대단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경기장에 있을 때마다 노력했어. 사람들은 그가 몇 번의 중요한 골을 넣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지. 이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겠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선수이고 벤치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적한다면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선수야. 우리는 선수를 팔지 못하고 자유 이적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막상 팔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리지. 그가 리그왕에서 훨씬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를 낭비했다는 등의 더 많은 글을 볼 것 같아. 하지만 그는 우리 시스템에 정말 맞지 않았고 그의 앞에 더 나은 선수들이 있었다. 호이비에르는 지난 몇 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다. 그의 태도, 사고방식, 야망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훌륭한 기술도 가지고 있으며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야. 행운을 빈다. 바이킹. 호이비에르가 그를 원하는 다른 모든 팀을 제치고 마르세유를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다음 시즌 마르세유가 프랑스 리그에서 우승할 것이 쉽게 예상된다. 데제르비와 호이비에르는 놀라운 쿠데타를 일으킨 반면 PSG는 스타 플레이어를 잃었지. 마르세유에게 1700만 파운드는 대단한 사업이야. 등등 모두 호이비에르의 앞날을 응원하는 감동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호 장군이 이렇게 토트넘을 떠나도 현지 팬들에게 응원을 받으면서 가는 모습이 좋네요. 호이비에르가 나중에 런던으로 와도 토트넘 팬들의 환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데제르비의 마르세유에 우리 황희찬 선수도 이적설이 있었는데요. 마르세유의 우승 야욕이 돋보이는 이적시장 행보입니다. 이강인의 PSG가 음바페를 잃고 이번 시즌 마르세유의 쿠데타 위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호이비에르가 마르세유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굿바이 호장군.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